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천에 사시죠? 예, 인천에 사시는 우리 피해자 한 분이 또 오셨네요. 저와 이제 통화를 했고 장시간 대화를 해서 이렇게 한 10장 가까이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피해 예방을 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여성이고 23세, 남편분은 47세, 남편분 초혼이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 있는 결혼업체인데 저에게 피해 상담을 많이 한 업체, 이 업체도 지난번에 이어서, 그리고 결혼업체 비용은 대략 한 1,500, 600 정도가 들어갔고 총 비용은 한 3천만 원 정도가 소비가 됐어요. 통상적으로 한 2천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는데 여기는 더 많은 돈을 지출했어요. 그리고 여성이 한국에 1년 만에 왔습니다. 지난번 동영상처럼 코로나 문제로. 자,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사건으로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국제결혼을 하실 분들은 잘 참고해서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달 우리 남편분이 60만 원 상당을 보내줬어요. 아내 생활비나 학원비 포함 이런 걸 해서. 그런데 그렇게 보통 2배 가까이 준 이유는 오빠 하면서 잘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1년 정도를 보내줬는데 그게 한 이것저것 합쳐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 겁니다. 자, 송금 내용이 그렇게 해서 1,000만 원 정도, 또 한국에 와서 또 뭐 이것저것 준 거 포함하고, 그리고 결혼업체한테 한 1,500, 600 정도 준 걸 포함해서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추가비가 이제 별도로 포함된 건데, 이 200만 원 상당. 자, 혼인신고를 코로나로 인하여 못하게 돼서 추가가 200만 원이 들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혼업체는. 왜냐하면 애초에 이것을 코로나 문제를 감안했다거나 또는 감안하지 않았어도 이렇게까지 추가비용이 많이 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체는 이 영상을 보시면은 우리 남편분과 대화를 하고, 그리고 이유 불문하고 13일 만에 정확하게 가출했죠. 네. 예. 말씀은 많이 하지 마시고 여기 지금 다 여기 정리했으니까요. 네. 아닌 것만 말씀하시면 되고요. 네. 오늘 저 영상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피해 예방을 위해서.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목록별로 이제 순번을 정해서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잘 참고하셔서 결혼하실 분들, 그리고 지금 상황에 처한 분들은 잘 참고해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1번, 격리 14일인데 13일 되는 날, 저녁에 가출을 했습니다. 한국에 온 것은 2월 13일이죠? 아니요. 1월 31일이요. 1월 31일. 네. 예, 실례했습니다. 자, 1년 만에 입국한 사유는 코로나 문제로 학원이 잘 안 열리고 이런 이제 복잡한 서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번, 한국에 와서 가출하기 전까지는 계속 스마트폰만 만지면서 지내다가 가출을 했어요. 3번, 시어머니께서 이 다리를 많이 다치셨어요. 그런데도 관심도 없고 그런 시어머니 옆에서 스마트폰만 계속 쳐다봤습니다. 4번, 3번, 2번, 3번이 겹쳤습니다. 4번, 시어머니가 처음 오는 날 반가워서 어깨를 다독거려 주려고 했더니 아내가 탁 하고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무려 시어머니를 어른 공경을 제대로 안 하는 여성이네요. 예. 뿌리친 거죠, 한마디로. 예. 자, 5번, 격리가 갈 무렵에 이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맞습니까? 네, 제가. 예. 그러면 이제 격리가 끝나자마자 가출하겠다. 그거를 이제 미리 보여준 거죠. 어이가 없죠. 예. 6번, 남편과의 대화를 거부함. 가출하는 날까지 아내가 한 행동은 남편에게 스마트폰을 화면을 보여주면서 통닭이라든가 먹을거리, 자기가 먹을거리를 보여주면서
사달라 이런 것만 했을 뿐이고 그 외에는 남편과의 대화가 없었어요. 이게 남편의 말씀에 의한 것이니까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남편이 7번 아내에게 도대체 불만이 무엇이냐고 하였으나 수시로 답변도 하지 않고 등을 돌렸다. 예. 8번 어찌됐든 결혼을 하고서 코로나 문제로 입국을 못해서 1년 만에 입국을 하면서 결혼 기념일이 되자 핸드폰을 사달라고 했다. 예. 9번 외국인 등록증 언제 나오냐고 한국말은 평상시에 하지도 않다가 예. 한국어로 외국인 등록증이 언제 나오냐고 남편에게 물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중요하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살려고 온 여성, 한국 남편과 뭐 미국 남편이든 일본 남편이든 관계없어요. 그 남편과 살려고 온 여성이나 진심으로 남편을 사랑하는 여성, 그리고 처음에는 싫었으나 남편과 단 며칠이든 몇 달이든 살아보니까 마음에 들어서 살려고 마음을 굳힌 여성은 외국인 등록증 자체를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아예 외국인 등록증 자체는 몰라요. 이게 뭔지를. 그런 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제결혼 준비자 여러분. 자, 10번 격리가 끝나는 날 아내가 가출하려고 짐을 싸자 때마침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셔서 병원에서 이 환자복을 입고 뛰어오셨어요. 다리가 아프신 양반인데도 아들이 너무 걱정되셨겠죠. 때마침 아내는 가출을 하고 시어머니는 현관문을 들고 밀고 들어오시는데 딱 마주치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느냐 며느라 하면서 가지 못하게 막아서서 시어머니 역시 도대체 불만이 무엇이냐 이렇게 차분하게 묻자 우리 아내가 그때도 이 화공만 쳐다보면서 똑같아요. 핸드폰만 계속 만지작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핸드폰만 계속 만지고 있었던 것은 뭔가를 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잠시 후에 경찰이 예. 2명이 왔다가 잠시 후에 또 2명 더해서 4명이 왔어요.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잘 들어주세요. 경찰이 남편에게 아내를 때렸습니까? 라고 묻자 남편은 때린 적이 없으니까 그런 적이 없다고 했고 그러자 경찰이 아내를 데리고 가서는 예. 조사를 간단하게 하고 예. 남편에게 맞은 적이 있느냐 하자 아내는 맞은 적이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경찰 그냥 갔어요. 예, 그래서 그 말을 경찰이 아내에게 들은 말을 남편에게 예. 당신 아내가 당신에게 맞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 라고 전해주면서 경찰이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아내가 그날 하루는 어찌됐든 집에 있었죠. 예. 그리고 그 다음날 가출한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게 2월 13일이고 그 다음날이 2월 14일 날 가출한 겁니다. 예. 말씀대로라면. 아, 자성이 12시 끝나니까 이제. 자, 그래서 11번 결혼업자가 했던 말 중에 이게 참 웃기기도 하고 이제 우프다라는 말이 있는데 웃기고 슬픈 내용이죠. 근데 웃으면 안 되겠죠. 결혼업자가 했던 말 중에 아내가 외국인 아내들이 기분이 안 좋으면 춤을 추라고 하여 우리 남편은 순진한 마음에 또 아내의 마음을 돌리려고 아내 앞에서 아까 추신 거 개다리 춤을 췄어요. 예. 그렇게까지 했으나 그래도 아내는 핸드폰만 보고 있었다. 안 봐요. 맞았죠? 예, 그 말이 맞습니다. 맞죠? 예. 남편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내를 기쁘게 해주려고 개다리 춤을 췄는데 쳐다보지도 아내는 쳐다보지도 않고 예. 핸드폰만 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예. 12번 침대도 90만짜리 퀸 사이즈 침대만 예. 그리고 이제 별도로 뭐 비대도 설치해주고 이렇게 아내가 편리하게 살게끔 예.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아내가 그 남편이 사준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하는 것을 보고 남편이 그래도 사랑스러운 아내이기에 아내 옆에 누워서 아내의 팔을 살짝 만지니까 아주 빠른 동작으로 탁 쳤어요. 어머니 그 팔을 손을 뿌리치듯이. 그리고 화를 내면서
컴퓨터 앞에 책상에 있는 컴퓨터를 제외한 물건들을 싹 쓸어냈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한테는 상당히. 그리고 더 가증스러운 행동으로서 신발을 벗어서 남편을 막 좁혀는 거예요. 그때 침대 안방이었는데 신발은 실내화를 얘기하는 건가요? 저 실내야. 네. 실내화를 들고서 남편 뺨을 때리니까 안경을 쓰신 상태에서 안경이 떨어지죠, 안경으로. 어디 날아갔다는 얘기죠? 네, 저는 진짜 여자한테 막 네. 안경 떨어지기 처음이에요. 예,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불안하고 혹시 이제 화가 나서 아내를 때릴 수도 있다 이런 걸 판단을 해서 방을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냥 그래서 거실로 나와 계셨다가 화를 좀 가라앉힌 다음에 네. 다시 이제 잠을 자려고 방에 가니까 아내가 침대에 앉은 자리에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네. 나가라고 3번을 외쳤죠. 한국말 하네요, 두 분. 예, 그 말도 한국말로 나가라고. 네. 예, 그런 건 간단하게 배울 수가 있으니까 누군가 지시를 해줄 수도 있고 스스로 이렇게 번역기를 쓸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남편은 또 나갔다가 새벽이 되어 살며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내 옆에서 자려고 했더니 영상을 보신 여러분 또 참고해 주세요. 아내가 이 아내라고 하기도 싫지만 어쨌든 법률적인 아내니까 그 아내가 자기 몸을 혹시라도 만질까 이불을 똘똘 감고 잤다는 얘기죠. 이불을 똘똘 말고 자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영상을 보신 여러분. 그것은 이미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13번 아내는 잠자는 시간 외에는 핸드폰만 하고 있었다. 예. 14번 여기서 이제 14번을 말씀드리기 전에 죄송합니다. 이거 뭐가 나도 피곤해가지고 뭐가 좀 났네요. 13번에 대한 해석을 좀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내가 잠자는 시간 외에는 핸드폰만 하고 있었다는 것은 예. 그 핸드폰을 뭘 하고 있을까 중요하잖아요. 그거는 채팅하고 뭐 통화하고 그렇죠. 채팅만 하고 통화만 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속에는 그 채팅과 통화 내용 속에는 가출 시기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남편을 죄인을 만들고 자기는 면책권을 받을 것인가 이런 그랬을 거예요. 폭행 유도 그리고 그거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이런 걸 다 대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도주로 어떻게 해야 잘 빠져나갈 것인가 그리고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돈을 많이 벌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지식과 정보를 얻으려고 그렇게 장시간을 핸드폰만 한 거예요. 우리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아내가 남편에게 관심이 없고 핸드폰만 한다. 이 몇 가지를 꼭 의심하셔야 됩니다. 15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13일 날 1차 가출을 하려고 했다가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남편이 폭행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남편에게도 확인하고 아내에게도 확인한 다음에 그때는 그날은 가출 안 하고 2월 14일 날 두 번째 이제 가출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날 이미 짐을 모두 싸놓은 상태였고 그때는 남편이 이제 그 아내에게 호소를 했어요. 가지 말라. 왜 그러느냐. 그런데 그런 호소를 아내는 냉정하게 뿌리치면서 화를 냈고 그때 서울에 사는 사촌 이모라는 정체불명입니까? 아니면 사촌 이모가 맞습니까? 그냥 이종 사촌 이모. 말로는 그렇지만 확인 안 했죠. 정확하게 확인했어요? 정확하게 확인 못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뭐 사촌 이모다, 뭐 사촌 오빠다, 또는 뭐 고모다, 또 언니다. 이 가짜가 많아요. 알고 보니까 그자들이 한국의 다문화 가정을 파탄시키는 원흉들이었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으로 방송을 한 것도 있어요. 뉴스 방송. 자, 그래서 사촌 이모라는 여성이 기가 막히게도 경찰에 신고를 했고 어쨌든 신고가 2번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남편 말을 듣고는 이건 사기다 하고 위로를 했어요. 경찰도 이제 눈치를 챈 거예요. 웬만큼 이제 경찰도 인터넷을 본다거나 뭐 이게
저기 남편 말을 들어보고 또 남편이 또 순진하게 생겼고 거짓을 아닙니다. 아닌 것 같이 이렇게 느낌이 저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눈치를 채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또 여성의 행동에서 이 모순이 있고, 자 16번 경찰 출동 및 가출한 아내를 촬영하여 증거물을 만들려고 하여 촬영하려 했습니다. 이 얘기는 결혼 중개업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 혼인물을 받으려면 증거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뭐 어쨌든 결혼업자가 설명은 잘한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가출 후 대다수의 아내들이 마찬가지처럼 연락을 두절했어요. 그래서 가출 후에도 아내와 연락이 안 되니까 남편은 가출 신고를 한 서울 이모라는 정체불명의 여성에게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자신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무조건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의심이 가는 거예요. 모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머나먼 나라에서 같은 동족이자 친척이 한국에 왔는데 그 이모라는 사람이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18번 한국에 오기 전에 문제가 있었던 걸 말씀드립니다. 그 본인 말씀이에요. 한국에 오기 전에 아내와 화상 통화 중에 남자들이 있었어요. 예. 아내는 베트남에 있었고 남편은 한국에 와 있는 상태에서 화상 통화를 하는데, 그래서 아내에게 질문을 하자 아내는 갑자기 메시지. 예, 화면을 가리면서 남자들을 화면을 가린 거죠. 그리고 메시지를 보내라, 메시지를 대화하자. 예, 그리고는 바로 끊었단 말이에요. 예. 그 자체는 이미 그 불순한 여성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떳떳한 여성은 남자들하고 이렇게 있을 수도 없는 문제고, 맞아요. 있다고 한들 그 사실을 규명을 하거든요. 맞아요. 아, 이 남자는 누구다, 이 남자는 옆집에 사는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이 없이 그 여성도 보니까 아마추어예요. 뭐 사기 9단, 사기 7단, 뭐 사기 3단 이런 것이 있잖아요. 정치 9단 이런 것처럼 사기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어설픈 거예요. 그게 오히려 그것이 도움이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본인은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자 19번 한국에 오기 전 베트남, 그 증거가 지금 19번에서 나옵니다. 베트남에서 아내는 한국에 가는 목적이 돈 벌러 가는 것이라고 문자를 보낸 증거가 있다. 있어요. 증거가 있죠. 있어요. 이것은 혼인 무효의 유력한 증거입니다. 이게. 다행이네. 예.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제가 도와드리면은 서로가 합작을 해서 판사님을 설득을 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자 20번 이런 내용의 증거가 있어서 아내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남편은 한국에 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가출한다, 도망을 간다 이런 것을 겁이 나서 잠깐 이제 화도 나 있었고 불안했었는데 20번에 그러나 장모가 호소를 하고 예. 아내도 슬퍼하는 모습을 사진을 촬영해서 남편한테 보냈어요. 예. 그 모습을 본 남편이 또 마음이 약하니까 어렵게 결혼도 했으니까 용서를 해주고 입국시켰어요. 예. 우리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우리 남편분이 이렇게 하는 것이 남편분 입장에서는 정상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상당수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절대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단칼에 물을 배라는 말도 있듯이 잘라내야 돼요. 돈을 벌러 왔다는 그 자체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여성은 어설픈 사기꾼, 준준 사기꾼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고백을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양심이라는 게 있어. 사람은 그 양심은 이 대중소가 있어요.
엄청나게 뭐 1번부터 100번, 1000번까지 있어요. 양심이 올바른 사람이 이런 것도 하지 않지만 양심이 어느 정도 아주 조금 있는 사람은 그래도 양심이 이제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 사랑하지 않아. 나는 돈 벌러 가는 게 목적이니까. 이렇게 했는데 남편이 한국에 초청을 안 하면은 당장 자기들은 원래 목적인 취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장모까지 나서서 호소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아내도 이제 그 슬퍼하는 수작을 부린 거고. 다 가짜죠, 그게. 거기에 속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제 말이 100%는 맞지 않을 수가 있겠으나 15년이라는 세월을 10,000명이 넘는, 아마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물 거예요. 한국을 떠나서 세계적으로도 저 혼자 13,000여 명의 상담을 했고 제 개인 재산 인생을 지출하면서 도와드린 이 사건은 아마 드물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 더 신빙성이 있을 거예요. 세상에는 비전문가들도 많은데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용서를 해서 불러드렸기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허무해요. 허무하기도 하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연예인들 비롯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도, 또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이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은 특히 젊은 나이에 죽은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프고 나이 들어서 죽은 것도 가슴 아프지만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됐거나 넘었거나 이런 분들이 사기를 당하니까 그때는 이제 힘도 떨어지고 의욕도 정열도 다 이제 퇴색한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복구를 못 해요. 근데 젊잖아요, 아직도. 젊으니까 지금 오히려 이것을 잘 활용해서 내가 이 사건을 잘 해결하고 앞으로 죽음이 오는 순간까지 사기당하지 않겠다. 이러면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련이 없이는 절대 시련 없이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지구상에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시련 없이 찾아오는 성공은 모래사장에 세운 집처럼 무너져 버려요. 그게 참 신기하기도 하지만 이게 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깨달은 것이 저도 고맙고, 그래서 이 말씀은 본인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 사건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남은 인생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을 어떻게 잘 해결을 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남은 인생을 알뜰하게 살고 사기를 당하지 않고 살고 행복하게 사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21번으로 다시 제가 이 내용을 넣은 것은 결혼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도 없고 어려운 형편에 결혼하셨는데 무려 3,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앞서 말씀드렸죠. 제가 반값 결혼업체를 잠깐 출범시켰다가 지금 코로나 문제로 안 하고 있다가 그동안 이제 그 진행했던 상황에서 남성분들이 너무 문제가 많고 또 여성 검증하는데 너무 많은 이 정신적 경제적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 바람에 이거를 지금 할까 말까를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렇듯이 한국의 베트남 여성, 동남아 여성이 한국에 입국할 때까지 평균 전국적으로 결혼 비용이 2천만 원 정도인데 3천만 원이 들어갔으면 없는 형편이 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지금 이분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까 18번, 19번하고 내용이 약간 이제 유사한 사건인데 잘못된 여성에게 남편은 오히려 잘해주면은 아내가 변화해서 잘 살아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정상적인 것 같지만 그렇게 하는 남성들의 약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약한 마음. 한마디로 성격이 너무 온순하거나 좀 충고를 말씀드리자면은 똑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런 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은 판단력의 부족, 인지력, 결단력 이런 것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분별력.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말씀드렸죠. 3천만 원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혼인무효를 말씀하셨잖아요. 혼인무효 가지고도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앞으로 남은 인생. 네. 만약에 본인께서 제가 60이 넘었는데 62인데 제 나이에 저도 지금 만약에 사기를 당했다 크게 그러면은 감당을 못 할 거예요. 본인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젊었을 때 이 당한 것을 활용만 잘해버리면은 더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게 인생입니다. 자, 22번. 이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22번이 이제 끝이거든요. 여성을 소개한 결혼업자는 혼인무효 받을 확률이 높다며 아는 변호사가 있다. 그러니 저렴하게 해줄 테니 맡겨도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돈을 받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은 평균 많게는 1,000만 원 넘게 받는 사람도 있어요. 혼인무효를 꼭 받아준다가 아니고 소송을 해주는 대가로만 저렴하게 7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까지도 돼요.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300만 원으로 해준다고 해가지고 입금을 시켰더니 그러니까 이 변호사들도 문제가 좀 있다고 봐야 돼요. 입금을 시키고 나니까 그때 가서 속날려는 별도입니다. 인기료는 별도입니다. 또 청구 취지에 위자료가 들어간다. 손해배상이 들어간다. 그러면 1,000만 원이면 보통 뭐 2만 원, 15,000원 그러거든요. 그 비용 그러면 또 별도다. 그러면 그게 또 몇십만 원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도 그런 또 내용을 써먹을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저렴하게 해주겠다는 얘기는 500만 원짜리 300만 원을 해주겠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몇십만 원이 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걸 다 철저하게 계산하고 세밀하게 정확하게 알고 나서 변호사를 수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또 하나가 있는데 이 또한 횡설수설이나 어떤 뭐 믿거나 말거나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확률적으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불가능에 가까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13,000여 명의 이 상담 내용에서 이 내용부터 읽어드릴게요. 결혼업자가 하는 말이 며칠 몇 달 후에 아내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더라. 그러니 기다리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이 내용은 본인에게 희망을 준 것이고 혼동을 준 거예요. 또 한 번. 그러면 본인은 지금 아까 저한테 하신 말씀이 기다려도 되느냐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벌써 혼동이 온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런데 영상을 보시는 분이나 우리 피해자 남성분이나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제 말씀에 신빙성을 가지셔야 돼요. 이 22가지나 되는 이 문제점이 있는 이 여성은 지난번 영상 촬영보다는 더 심한 여성이에요. 한마디로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다시 살 확률은 좀 너무 비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제로에 가까워. 제로. 자, 그러면 그 제로에 가까운 확률의 여성을 내 아내로 다시 받아들여서 아기를 낳고 잘 살 확률은 얼마나 되는가? 그것도 제로예요. 그런데 그 확률을 높일 수가 있는가? 높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통 사람은 못해요. 높일 수 있는 확률은 그보다 더한 여성, 더 좋은 여성도 만날 수 있는 확률과 똑같아요. 본인이 그 여성이 갑자기 이 정신이 확 돌아가지고 이 남자 아니면 난 못 살겠다고 이게 갑자기 미쳐버리거나 이건 난 심한 말로 하고 싶어요. 미쳤다고. 또는 우리 남편이 갑자기 뭐 수백억은 아니더라도 수십억 로또에 맞았다거나 그러면 그 여성이 돈 때문에 갑자기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확률은 벼락 맞을 확률보다 적잖아요. 또 갑자기 본인이 뭐 재능이 많아가지고 사람을 확 끌어들이는 무슨 뭐 이런 것이 뭐 우리 저기 무속인들 신내림 받듯이 그런 것이 온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십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 이 여성과의 다시 재결합은 아예 꿈도 꾸지 말고 끝내는 것이 좋다. 그래서 결혼업자가
아내가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다시 살 확률이 높다. 이것은 본인에게 또 한 번 혼돈과 정신적 고통을 준 거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 매듭을 짓겠습니다. 끝부분에 결혼업자가 하는 말 중에 혼인물을 받을 수도 있다. 제가 수없이 많은 분들을 혼인무효, 이혼 다 도와드렸는데 혼인무효 받기 힘들어요. 그런데 판사 복이 있으면 받아요. 심지어 공항에서 도망간 여성이 있어가지고 난 혼인무효 받을 줄 알았는데 못 받았어요. 여기는 어쨌든 14일을 살았잖아요. 물론 그 전보다는 많이 좋아져가지고 혼인무효 받을 확률도 높아졌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혼인무효를 한번 받아보려고 노력을 하고요. 분명한 것은 판사가 어떤 성향을 가졌냐가 중요하다고요. 과거의 법을 가지고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어떠한 것도 안 돼 그 사람한테가. 그래서 항소가 있고 상고가 있는 건데, 자, 혼인무효에 우리가 열심히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자, 두 번째, 다시 여성이 한국에 오면은 가출한 아내가 집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13,000여 명의 속에는 물론 가출이 대부분이지만 파혼도 있고 가해자들도 있어요. 실패자들도 있고. 그런데 가출한 여성들 만여 명을 놓고 볼 때 그 여성들이 실제로 돌아온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내 화가 좀 나는데 이 결혼업자 이 사람이 그런 경우는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이 한심한 사람아, 그런 경우는 아내가 잘못이 없는데 남편이 잘 못해줘가지고 사소한 오해 때문에 가출했다가 돌아온 경우, 또 막상 가출해 보니까 이 한국이 만만치 않고 돈도 잘 안 주고 뭐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많더라. 그래서 돌아온 경우도 있는데, 그나마도 돌아온 만여 명 중에서 불과 10손가락 안으로 꼽을 정도요. 돌아온 아내가. 그런데 그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 아내들도 한동안 빠르면 며칠 살고 체류권이나 연장해가지고 또 나가. 그리고 또 몇 달 후에 또 나가는 여성도 있고, 그리고 잘 살아준 여성은 불과 5, 6명에 불과하더라고. 5, 6명. 그러니까 이런 상황의 여성은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것은 외국인 등록증을 지금 안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려고 들어오겠지. 왜냐하면 이 여성은 지금 이미 증거가 말을 하고 있잖아. 18번에 한국에 오기 전에 다른 남자들이 주변에 있었는데 그걸 가리고 문자 메시지 보내라고 했었고, 나는 19번에 한국에 가는 것은 돈을 벌러 간다고 문자를 보내왔잖아요. 그 문자 증거가 있잖아요. 있어요. 또 그 밖에도 세상에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어깨를 다독거리면은 웃으면서 인사하는 게 사람의 예의거든요. 시어머니가 아픈 몸을 이끌고 반갑다고 이렇게 다독거려 주는 거를 손을 한 번도 아니고 2번 뿌리치고, 이런 여성이 어떻게 돌아오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국제결혼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예.